이번 강좌에서는 메서드 인풋 박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박스의 7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풋 박스의 여러 가지 유형을 한번 혼합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인풋 박스에서 취소 버튼을 클릭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풋 박스에는 여러 가지 인수가 있는데요. 저번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저번 강좌 기본편 29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타입 인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인수는 입력한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전달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인풋 박스의 타입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인수값이 0일 때는 수식을 되돌려 줍니다. 1일 경우에는 숫자를 되돌려 주고요. 2일 경우에는 문자를, 4일 경우에는 논리값을, 8일 경우에는 범위를, 16일 경우에는 오류값을, 64인 경우는 배열을 되돌려 줍니다. 만약에 이 인수값을 생략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자를 되돌려 줍니다. 메서드 인풋 박스는 함수 인풋 박스와 다르게 인풋 박스 앞에 어플리케이션 점이 붙습니다. 반환하는 데이터형의 지정이 가능하고요. 마우스 드래그로 워크시트의 범위 지정이 가능합니다. 또 입력한 값에 대한 유효성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매크로 예제를 가지고 7가지 유형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이 0, 수식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풋 박스에서 인수의 값을 입력할 때에는 콤마로 구분해서 인수값을 입력합니다. 하지만 이 식과 같이 인수명을 적고 콜론, 등호, 인수값으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의 인풋 박스는 메서드 인풋 박스이기 때문에 인풋 박스 앞에 어플리케이션 점이 붙습니다. 인풋 박스를 이용해서 박일동 학생의 수행일 점수와 수행이 점수의 합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입력할 때 우리가 엑셀 화면에서 함수란에 수식을 입력할 때 등호를 붙이고 그 다음에 수식을 적는데요.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등호를 직접 키보드로 입력하셔도 되고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력해 줍니다. 박일동 학생의 수행일 성적 이 셀을 클릭하시고 하면은 앞에 등호를 붙여줍니다. 수행일 점수와 수행이 점수를 더할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플러스 수행이 점수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수행일 점수와 수행이 점수의 합을 이곳에 구해줍니다. 타입이 1, 숫자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크로 잠시 보겠습니다. 인풋 박스를 통해서 번호를 입력받은 후에 이 번호를 2,2 셀에 입력하는 예입니다. 매크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를 입력하시고 1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 확인. 그러면 번호가 입력됩니다. 이번에는 매크로를 실행해서 숫자가 아닌 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류를 안내해 줍니다. 이 자료가 유효한지를 확인해 주게 됩니다. 타입이 2, 문자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풋 박스를 통해서 성명을 입력받아서 3,2 셀에 성명을 입력하는 예시입니다. 매크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김일동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김일동이라는 이름이 입력되었습니다. 타입이 4, 논리값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풋 박스를 이용해서 남성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여서 남성인 경우에는 true로 또 여성인 경우에는 false로 입력하게 되면 true인 경우에는 4,2 셀에 남으로 입력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2 셀에 여로 입력하는 매크로입니다. 한번 매크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입니까? 남성이라면 true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남성이라고 입력이 이렇게 됩니다. 타입이 8, 영역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풋 박스를 통해서 작업할 범위를 선택하면 그 선택한 범위를 엑셀의 sum 함수를 이용해서 합한 후에 3,6 셀에 입력하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5명 학생의 수행 1, 수행 2 점수가 있는데요. 이 10개의 자료를 전부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범위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신 후에 확인. 그러면 이 10개의 자료의 합을 입력해 줍니다. 메소드 인풋 박스의 장점 중 하나가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범위를 선택하는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타입이 16, 오류, 에러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는 오류가 발생하면 셀에 간단하게 오류 내용을 안내합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오류 안내를 보고 어떠한 이유로 오류가 발생했는지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 이 예시와 같이 각 오류에 대해서 예상되는 오류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예시 화면에 보면 2개의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어떤 오류인지 매크로를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가 연결된 버튼을 이용해서 이 2가지 오류가 무슨 오류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오류 셀을 선택하시오. 이 셀이 오류인데요. 이 셀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0 또는 빈 셀로 나눈 오류입니다. 확인. 자, 이 셀 한번 보겠습니다. 10을 0으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어떤 수를 0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 부분의 셀 오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류 셀을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옳지 않은 데이터 타입을 사용한 오류입니다. 이런 안내를 해줬습니다. 자, 이 셀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B2와 C3 셀의 값을 더해라 했습니다. B2, B2, 수행 1이라는 문자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C3, C3, 여기에는 숫자 6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수행 1이라는 문자에 6이라는 숫자를 더해라. 문자와 숫자를 더해라 했기 때문에 오류이죠. 자, 이와 같이 오류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입이 64, 배열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취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계 점수가 1점 이상 10점 이하이면 C, 11점 이상 15점 이하이면 B, 16점 이상 20점 이하이면 A입니다. 첫 번째로 인풋 박스를 통해서 성취도 기준을 배열로 입력받아서 성취도 기준에 따라서 성취도를 셀에 입력해주는 예를 보겠습니다. 배열을 ABC로 입력한 경우 배열 변수 CAR1에는 A, CAR2에는 B, CAR3에는 C가 저장됩니다. 3, 셀의 값을 불러와서 이 3,4 셀의 값이 1점 이상 10점 이하이면 CAR3의 값 C를 3,5에 입력하게 됩니다. 11점 이상 15점 이하이면 CAR2, B를 3,5 셀에 입력하게 됩니다. 16점 이상 20점 이하이면 CAR1의 값, 즉 A를 3,5 셀에 입력합니다.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해 보겠습니다. 배열을 입력하겠습니다. 중괄호 속에 배열의 값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배열의 값들은 콤마로 구분합니다. 확인. 3,4 셀의 값이 18입니다. 자, 18이기 때문에 CAR1, 즉 성취도 A가 입력되게 됩니다. 바르게 입력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풋 박스로 가로 방향으로 제시된 성취도 기준을 입력받아 이 성취도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성취도를 셀에 입력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가로 방향으로 성취도를 입력받은 경우 배열 변수 C칼1에는 C가, C칼2에는 B가, C칼3에는 A가 저장됩니다. 5,4 셀의 값을 불러와서 5,4, 지금 9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이 값이 1점 이상 10점 이하이면 C칼1, C를 5,5 셀에 입력해 줍니다. 11점 이상 15점 이하이면 C칼2, B를 입력해 주고요. 16점 이상 20점 이하이면 C칼3, A를 입력해 줍니다. 매크로가 연결된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기준 영역을 선택하시오. 기준 영역을 드래그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합계 점수가 9점이기 때문에 성취도는 C가 됩니다. 바르게 입력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풋 박스로 세로 방향으로 제시된 성취도 기준을 입력받아 성취도 기준에 따라서 성취도를 셀에 입력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세로 방향의 영역으로 성취도를 입력받은 경우 배열 변수 C로우 1,1에는 A가, C로우 2,1에는 B가, C로우 3,1에는 C가 저장됩니다. 매크로가 연결된 버튼을 이용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기준 영역을 선택하시오. 세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드래그해서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박오동 학생의 합계 점수가 13점입니다. 13점이면 B에 해당되겠습니다. 바르게 입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형식을 동시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숫자도 입력받아야 하고 문자열도 입력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타입에 허용값의 합을 사용하면 됩니다. 즉 타입을 1 플러스 2한 값 3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0 플러스 1은 1, 0 플러스 1은 2, 0 플러스 64는 64. 어떤 숫자에 0을 더하면 자신이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수에 0이 더해져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0, 타입에서 0, 수식의 사용이 모두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타입을 3으로 하여 인풋 박스로 암호를 수식, 문자, 숫자로 입력받아 13,2셀, 이 셀에 암호를 입력하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가 연결된 버튼을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교육부를 반드시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자 V를 입력하겠습니다. 다시 여기에 숫자 1, 2, 3, 4, 5를 더하겠습니다. 확인. 암호가 바르게 입력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풋 박스로 자료를 입력받을 때 취소 버튼을 누르면 대부분 매크로를 실행하지 않고 종료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소드 인풋 박스에서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함수 인풋 박스와 다르게 메소드 인풋 박스에서는 취소 버튼을 누른 경우를 확인하는 방법이 좀 까다롭습니다. 입력받은 변수를 베리언트로 선언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수의 타입이 불리한이고 그리고 이 변수의 값이 폴스인 경우, 이 경우에는 취소 버튼이나 닫기 버튼을 누른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매크로를 종료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않은 경우에는 2,2 셀에 입력받은 값을 입력해 줍니다. 매크로가 연결된 버튼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취소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취소 버튼 또는 닫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는 안내가 나타났습니다. 확인. 그러면서 매크로는 종료됩니다. 이번에는 입력 값을 문자로 선언한 경우 변수 값이 폴스이면 취소 또는 닫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런 안내를 해주고 매크로를 종료할 겁니다. 만약에 변수 값이 공백이면 자료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안내를 해줄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3,2 셀에 입력된 값을 입력해 줄 겁니다. 매크로가 연결된 버튼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취소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취소 버튼 또는 닫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는 안내가 나타났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매크로가 종료됩니다. 이번에는 공백인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안내를 해주고 확인 버튼 누르면 매크로가 종료됩니다. 입력값이 영역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력값이 영역인 경우에는 지정문 set을 변수 앞에 적어준다는 거 이것도 꼭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수 값이 영역일 때에는 이 값이 nothing인 경우에는 취소 또는
닫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는 안내를 해주고 매크로를 종료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서 지정한 영역을 엑셀의 sum 함수를 이용해서 모두 합해서 6,4셀에 입력해 줍니다. 매크로가 연결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취소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취소 버튼 또는 닫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라는 안내가 나타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매크로가 종료됩니다. 이 매크로에 보면 on era renew next라는 명령문이 있는데요. 이 명령문은 오류 메시지를 나타내 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명령문을 실행하지 않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취소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메소드 인풋 박스의 7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